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숨겨진 이유는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다. 얼굴 보고 형편 보고 결혼하고 이럭저럭 살다 보니 신비스러웠던 부분들이 깨지고 남는 건 불만스러운 일들인데, 특히 이 험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풀 비상구인 삶에 행복감이 없으니 생각하고 궁리하다 결국 내린 결론이 이혼이고, 그 표면적 사유가 성격 차이라는 것이 심층 분석된 자료가 아니던가. 남자 구실이 시원치 않은 남편과 이혼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돈은 벌어다 주니까 어디서 적당히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하나 구하기로 했다. 난 우선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될 수 있으면 총각일 것. 둘째,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남편이 의심하지 않고. 셋째, 위험 부담이 없을 것.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람을 생각하니 금방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아마도 내 가슴에 오래도록 그를 점치고 둔 게 아닐까. 난 초록색 스커트를 꺼내 입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본다. 여보세요? 왜, 뭔 일 있어? 아니, 오늘도 늦나 해서요. 응, 일이 많아. 남편의 풀죽은 목소리다. 난 대충 투정을 부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친구네 집에 갔다가 온다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진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보일 듯 말 듯한 브라우스를 입고 아주 글래머한 것으로 했다. 그리고 연보라색 선글라스를 쓰고 거울을 보니 아직은 싱싱한 처녀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자, 가보자. 내가 누구야? 즐거운 인생의 시작은 외도에 있다고 말했잖아. 여하간 결혼 2년여 만에 마음을 바꾸니 세상이 새로 보이고, 그동안 억제되어 체면과 가정을 지키려 했었던 억압된 물것이 어우러져 마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하다. 난 걸어서 길을 나섰다. H대에 입교를 올라가면 내 친구 민지의 남동생 고향 후배 영근이가 사는 집이 있다. 언젠가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영근이는 너무도 늠름하고 섹시한 스타가 되어 있었다. 누나 유아래 산다며? 매형은 뭐예요? 응, 그냥. 몇 살인데요? 응, 35. 왜? 아니에요. 그러면 누나보다 6살이나 더 많네? 너무했다. 하기야 영근이 말이 맞는다. 나이차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 맘을 잘못 읽는다는 것은 물론 싱싱도에서도 떨어져 친구들 부부 모임에 가면 아무래도 영감 마나님 취급을 받고 센스가 떨어져서 웃음거리가 되는 게 다반사다. 결혼하기 전에 자상하게 챙겨주고 큰오빠 같아서 좋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후회스럽고, 더군다나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윤미의 깨소금 얘기를 듣다 보면 영 찜찜한 게 사실이다. 공 대신 닭이라잖아. 꼼 잡는 게 매래. 하여간 즐겁기만 하면 되잖아. 초인종을 눌렀다. 무작정 쳐들어온 것이다. 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확인하더니 문이 열린다. 누나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응, 지나가다가 네 생각나서. 그래요? 어디 갔다 오나? 아주 멋지네. 그래, 멋진 건 너네. 너 갈수록 짱된다. 막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애띤 여자가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영근씨 친구예요. 아, 네? 친구? 한눈에 탤런트를 연상케 하는 아가씨다. 속에서 약간 뭐가 올라왔다. 오늘 큰맘 먹고 왔는데 저 강의가 있어서 먼저 갈래요. 놀다 가세요. 아가씨가 신발을 신는다. 왜? 내가 와서 강의했나? 아니에요.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누님 오셨으니까 저는 가야죠. 그래요? 미안하네 괜히. 아가씨는 인사를 하고 가버렸다. 동생 사랑하는 사이야? 네? 아니요. 그렇고 그런 사이요. 그냥 찾아오곤 해요. 그래, 맘에 있나 보네. 그지? 영근이는 머리를 긁적인다. 뭐 차드릴까요? 앉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그래, 심심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패스포드 한 잔 가져왔지. 어때? 오랜만에 누나가 한 잔 짱? 좋죠. 누님의 열렬한 팬인데 이렇게 하야 같은 애를 내리시니 황궁무지로서이다. 왕비마마 하하하. 영근이 너 정말 내 팬이야?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오면
나 쳐다봐주길 얼마나 학수고대했는데요. 그래? 몰랐네? 난 쬐그맣다고 생각했는데 쬐그맣긴요. 그때도 다 익었었지요? 하하하. 뭐가 다 익어? 호호. 영근이 예전 봐. 영근이가 커피를 타는 사이 나는 여기저기 묻고 뒤져 술잔을 챙겨 탁자에 놓았다. 누님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응, 그냥 지나가다가 영근이 코가 생각나서. 예? 코요? 제 코가 어때서요? 영근이 눈빛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리고 나를 훑고 지나가는 시선이 매우 불그레하다. 영근이 너 코가 아주 매력이야. 정말이야. 영근이가 커피를 넣으며 대답 대신 내 손을 덥석 잡는다. 누나 무슨 일 있지? 무슨 일은 그냥 너 보러 온 거야. 나 너 보고 싶더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어쩔까 몰라. 난 투정을 부렸다. 영근이가 그런 나를 은근히 바라본다. 조금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그의 표정 속에서 난 좀 더 대시했다. 야, 너나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영근이가 나의 투정이 무엇인지 확인한 모양이다. 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영근이의 침대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우는 신용을 한다. 남자들은 눈물에 견디지 못하지 않는가? 누나 왜 그래?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영근이가 따라 들어와 나를 뒤에서 감싼다. 누나, 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영근이를 기다렸다. 정말 내 셈은 오늘 행복한 셈이다. 슬아에는 일남일녀 연년생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전 결혼을 20대 중반, 좀 이른 결혼을 해서 아이도 빨리 낳다 보니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지나서 이제 저도 좀 제 일을 가져볼까 하는 중이지요. 저희 집과 시댁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시댁은 다세대 빌라의 3층인데 시어머니와 동서부부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저인데 저희 동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제가 들려드리는 동서의 일상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 절로 수긍이 가실 거예요. 어머님, 여기 이번 달 생활비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넌 생활비 올릴 생각은 요만큼도 없니? 제가 워낙 박봉이고 딱히 제 월급이 오른 것은 아니라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네 남편 말이다. 수험생은 매일 두뇌 활동이 왕성한데 얼마나 잘 먹어야 하는지 너도 잘 알지? 그 사람 식사는 저랑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잘 차려주잖아요. 그냥 밥만 차려줘서 될 게 아니라 양질의 식사를 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매끼 단백질 섭취시키려면 고기를 부지런히 먹어야 하는데 골랑이 생활비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어머니. 30만 원 오후에 더 이체해드릴게요. 소고기도 사고 닭고기도 사고 고깃값에 보태세요. 잊지 말고 이체해라. 이따 시장 가려니까. 네, 전 그럼 이만 출근하겠습니다. 나이트 없는 날은 좀 일찍 들어와서 저녁밥도 하고 그래. 나이 들어 매끼 밥 차리려니 골병 드는 것 같다. 오늘은 나이트 없는 날이니 일찍 들어와서 저녁 제가 차릴게요. 알았다. 저녁에는 알탕이랑 돼지불고기 할 거니까 집에 없는 재료는 네가 알아서 사와. 네, 그럼 퇴근하는 길에 제가 장 봐올게요. 동서는 간호사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슬아이는 3살 배기 어린 딸이 한 명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하원하고 동서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돌보시죠. 그런데요, 문제는 동서가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데 있어요. 저희 시동생이요. 결혼하고 여태까지 쭉 주택관리사인지 뭔지 고시공부 중이라 경제적으로 돈을 1원도 못 버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님 역시 딱히 노후 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집에만 계시다 보니 시댁에 온 식구가 동서 혼자 벌어오는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편이었죠. 저희 부부도 다달이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대차게 사업을 말아먹고 겨우 회생 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그렇게 생활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서, 매번 미안하다. 동서 역시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머님의 서방님 공부하는 데 드는 돈까지. 그걸 왜 형님이 미안해하세요. 저희 남편 뒷바라지야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어머님 댁에서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데 생활비 정도는 드려야 도리에 맞죠.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인데 서방님 공부도 그렇고 어머님께도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려. 형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버님 사업 실패해서 겨우 재기한 게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여유가 있으시다고요. 게다가 형님네는 아이도 둘이고 저 하나도 서운하지 않으니까 괴념치 마세요. 매사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동서였죠. 사실 저희 동서가요, 양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아원을 나와서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서 간호대에 들어가 간호사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의 가정 환경을 두고 저희 시어머니는 매사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십니다. 아휴, 너는 나이가 몇 갠데 아직 쇠고기 미역국 하나를 제대로 끓일 줄 모르니? 하긴 고아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미역부터 불리면 될까요? 미역은 내가 불리고 있어. 참기름 가져와라. 쇠고기부터 달달 볶고 국물 우려야 하니까. 여기 있어요, 참기름. 아휴, 국간장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응? 볶을 때부터 간이 배게 같이 국간장 넣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하니? 여기 국간장이요. 얘가 정말. 이건 국간장이 아니고 진간장이잖아. 국간장, 진간장 하나를 구별을 못하니. 아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번듯한 엄마 아래서 자랐으면 안 가르쳐도 절로 알았을걸. 여태 저리 모르고 있으니. 아휴. 뭔가 사소한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그걸 꼭 동서의 태생과 연관지어 면박을 주는 시어머니였죠. 그런 말을 듣고 대우를 들으면 빈정이 상할 법도 한데 무감한 건지 이해심이 넓은 건지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너그럽게 넘기는 동서였습니다. 동서, 내가 보기에 어머님께서 동서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실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고 똑부러지게 말씀을 좀 드려. 나이 드신 분께 그런 말은 해서 뭐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정교육 못 받아 그렇다고 매번 쿠사리를 주는데 불쾌하지 않아? 저도 사람이니 당연히 불쾌하죠. 그런데 뭐 틀린 말씀도 아니잖아요. 전 보고 배울 부모님이 없이 자라서 다른 며느리들보다 부족한 점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아니 동서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뒷받침 다 해줘도 대학 못 가는 애들 천진데 동서는 아무 도움 안 받고 스스로 4년제 간호대까지 나와서 제 밥벌이 하며 사는데 자신감 가져도 충분하다고. 저는 옛날부터 형님이 참 좋았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뭔 소리야? 제 일에 본인 일처럼 그렇게 화내주시고 때론 같이 울어도 주시고 기쁜 일엔 또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형님이 아니라 언니 같아요. 진짜 친언니요. 동서가 너무 어머니께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니 그러지
다달이 생활비까지 들이면서 너무 기죽어 살지 말어. 저 기죽어 살지 않아요, 형님. 아유, 그래, 알았으니까. 너무 부당한 일 시키거나 막말하실 땐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대거리도 하고 그러라고. 알았지? 네, 알았어요, 형님. 형님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동서는 제가 코치를 줄 때마다 알았다고 하면서도 때로 바보 같을 정도로 못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가며 시집살이하며 사는 게 사실입니다. 시동생이라도 좀 애처가라면 좋으련만 그것도 또 아니에요. 민수 엄마, 나 담배 한 갑만 사다 주라. 담배 끊으라니까 또 피워요? 1차 시험 얼마 안 남은 거 몰라? 시험 공부 스트레스로 내가 요즘 탈모가 다 왔어. 공부 때문에 술도 못 마시는데 담배까지 끊으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니? 알았어. 대신에 하루에 5개비 이상은 안 피우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얼른 나 담배 한 갑만 사다 줘. 운동도 할 겸 본인이 사다가 피우지 그래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한참 공부하다 흐름 깨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 엄청 걸리는 거 알면서 그러나? 아우 참 알았어요. 담배 사다 주면 되잖아요. 뭐 달달한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다 줘요? 그래주면 고맙고. 예민한 고3 수험생이 따로 없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동서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모양새가 보기 좋은 게 결코 아니었죠. 동서, 서방님 비위 너무 맞춰주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이라지만 동서한테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본인도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와이프인 저라도 받아줘야지. 동서 참 착하다. 그런 서방님한테 성질 한번 안 부리고 다 오냐오냐 맞춰주는 거 보면 참. 형님, 전 결혼하기 전에 예전부터 결심하던 게 있었어요. 무슨 결심?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게 이혼은 없다. 더더군다나 아이가 생기면 이혼 같은 건 절대 안 한다. 뭐 다 결혼하면 할 수 있는 결심이긴 하지. 제가 또 고아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큰 결핍이고 힘든 일인지 알아서 우리 민수한텐 그런 환경 절대 만들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또 부모가 싸우고 불화하는 것만큼 아이한테 상처도 없으니까 그냥 저 하나 내려놓고 맞추자 그런 주의예요. 동서 생각이 참 기특하긴 한데 그래도 난 동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밖에 일도 힘들 텐데 집에 와서도 종일 시달리는 거 보면 같은 여자로서 너무 고단해 보이더라. 제 팔자가 옛날부터 좀 그래요, 형님. 그런 말을 하면서도 또 속없는 사람처럼 배시시 웃고 나는 동서였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서였지만 전 그런 동서에게 마음이 각별하게 쓰이는 게 사실이었죠. 해서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거나 하면 동서를 생각해서 불어더 시댁에 들러 갖다 주곤 했습니다. 어머나, 장조림이랑 멸치볶음을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반찬 만드는 김에 좀 넉넉히 만들었어. 제가 좋아하는 깻잎절임도 있네요.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맛나게 먹길래 좀 만들어봤지. 이건 작은 통에 조금만 만들었으니 냉장고 아래칸에 뒀다가 동서만 먹어. 밤에 몰래 저만 밥 먹어야겠네요. 동서, 나이트 근무할 땐 늦게 들어와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잖아. 알았어요, 형님. 깻잎절임은 꼭 저만 먹을게요. 너희들끼리 뭐 또 속닥거리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둘째야,
너 이불 빨래 풀먹이라고 했더만 아직 안 했니? 요새 계속 나이트 근무라 못했어요, 어머님. 지금 하겠습니다. 집에 살림하는 여자가 좀 바지런하게 몸을 굴려야 식구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는 법인데 넌 어찌된 애가 그리 게을러 터졌어. 살뜰한 엄마 사랑 못 받아보고 자란 티를 꼭 그렇게 내야겠어? 바로 이불 풀 끓일게요. 죄송해요. 사랑받고 큰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안다더니만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구나. 술 먹인 이불을 민서도 그렇고 도안이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게을러서 매번 잊어버리니.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않고 제때 잘해놓을게요, 어머님. 살뜰하게 사랑받고 귀하게 큰 아이들은 어른이 돼도 태가 다른 법이다. 네가 근본 없다고 민서를 막 키울 생각 마. 어머니도 참, 동서가 언제 민서를 막 키웠다고 그러세요. 간호사 일하면서도 동서가 얼마나 살뜰하게 엄마 노릇하는 편인데요. 넌 어른이 말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둘째 역성을 드니? 민서 귀하게 키우고 싶거든. 둘째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다. 보고 배운 바가 없으면 내가 시키는 말이라도 잘 들으란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게 그만하라는 듯 눈짓을 보내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동서였죠. 전 동서의 이런 희생적인 삶이 좋은 결실을 이루길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시동생은 연겁 후 주택관리사 시험에 낙방을 했고 시어머니는 실망해서 땅이 꺼지듯 한숨을 하며 매일 죽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우리 도안이가 머리가 나쁜 애도 아닌데 왜 자꾸 시험에 미끄러지는지. 속상해. 초상 몇 자리도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이런 사달이 나나 모르겠다. 속 터져. 어머니, 주택관리사 시험이 원래 쉬운 시험이 아니래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몇 년씩 준비해서 붙을까 말까 한 시험이라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넌 참 속도 편하다. 넌 네 서방이랑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니? 도안이가 시험운이 없어서 서울대를 못 간 거지. 머리가 멍청해서 못 간 애가 아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일도 척척 잘 풀리는 법인데 이건 뭐 내조를 잘해 아님 처가덕 볼 수 있는 든든한 친정이 있기를 해? 뭐로 보나 도로 보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밖에 없으니 원. 시동생의 시험 낙방을 괜히 동서 탓을 하며 화풀이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동서, 요즘 서방님 시험 떨어지고 집안 분위기 영 아니지. 어머님 하시는 소리 귀담아 듣지 마.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형님. 그래,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는 동서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무척 어둡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요. 말을 차마 다 끝내지 못하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는 동서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응? 형님, 저 시한부래요. 대장암 말기인데 이유가 나빠서 오래 못 산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건강하던 동서가 왜 갑자기... 얼마 전부터 몸이 피곤하고 혈변을 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이라고.
우리 민서 겨우 3살인데 저 어떡해요, 형님. 동서, 다른 병원 가봤어? 같은 암이라도 병원에 따라서 예후를 다르게 점친다더라. 그쪽으로 유명한 병원 내가 또 알아볼게. 우리 다른 병원 가서 다시 물어보자. 응? 저 일하는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우리 병원 선생님도 그쪽으로 엄청 권위자세요. 제 병이 특별한 희귀병도 아니고 아마 다른 곳 가봤자 같은 말뿐일 거예요. 동서같이 착한 사람한테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니. 전 흐느껴 오는 동서를 부여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더군요. 제품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하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전 무엇보다 어린 민서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 같은 어린 시절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혀끼 무는 심정으로 시집살이도 견딘 건데 엄마 없는 아이로 우리 민서 크게 하기 싫은데. 동서, 벌써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자. 요즘은 암 걸리고도 완치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세상엔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 동서한테도 분명 기적이란 게 찾아올 수도 있어. 안 그래? 형님. 내가 동서 그냥 죽게 절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응? 동서의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에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착한 동서가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대장암 쪽의 권위자를 수소문해서 동서를 데리고 다시 재진을 받게 했어요. 그렇지만 재진의 3진을 받아도 동서의 병에 관해 낙관적인 예후를 말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동서, 그래도 동서가 아직 젊고 또 내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희망을 가지자. 고마워요, 형님.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네요. 그런데요, 동서의 시한부 선고 이후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민서애미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단 말이냐? 네, 대장암 말기라고 당장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한대요. 아, 당신은 다른 데도 아니고 꼭 이럴 때 암을 걸려? 내가 시험 떨어져서 경험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당신까지 아프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넌 지금 뭘 잘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니? 네가 희생해서 뒷바라지에도 모자를 판국에 암까지 걸려온 게 뭐 사랑이라고 요새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이제껏 이 사람 뒷바라지한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가족이라면서 병 걸린 사람한테 그런 말들을. 아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도 넌 모르니? 온달 같은 바보도 평강공주 같은 여자를 만나며 장군이 되고 성공하는데 도안이는 너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만나서 보는 시험 족족 미끄러지니 내가 열불이 안 나?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암까지 걸렸다고 나자빠지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예쁘다고 칭찬할까? 암 걸린 건 제 의지가 아닙니다, 어머니. 민서 아빠가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제 잘못이 아니고요. 결혼 전부터 지난 5년간 저 그 사람 시험 공부 뒷바라지 한다고 청바지 하나 화장품 하나 마음대로 못 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네 남편 공부 뒷바라지 그거 좀 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네가 우리 도안이한테 뭐 그리 대단한 걸 해줬다고? 긴 말할 거 없다. 아픈 마누라 끼고 살 만큼 우리 도안이가 여유 있는 애도 아니니 이만 갈라서. 뭐라고요? 지금 민수 아빠랑 이혼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 들었다면서. 우리 아들 팔목까지 잡을 셈이니? 암투병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전 뭔가 할 수 있어야 며느리고 아내란 말씀이세요? 정말. 네가 간호사라도 하면서 우리 아들 공부하는 동안 뒷바라지라도 하니까 볼 거 없는 천의 고아인 널 며느리로 들였지. 그것마저 아니었음. 언감생심 네가 도안이 마누라가 될성 싶으냐?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 사람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앞길 청청한 우리 아들 발목 잡을 생각 말고 네 앞가림은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민서는 나와 도안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집 얻어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고아인 동서가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매몰차게 버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내막은 모르고 까닭없이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동서를 찾아 수소문했더랬죠. 어머님, 동서가 집을 나갔다는 게 사실이에요? 항암 치료 이제 시작한다는데 집이 불편한지 병원하고 가까운 곳에 원룸 얻었다더라.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요? 항암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 치료받기 수월하게 그러는 사람들 덜어 있다더라. 그리고 집에 누가 수발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집에서 투병을 하니? 누가 있긴요. 어머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왜 굳이 집을 얻어서 나갔다는 건지.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우리 형수님에게는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말하다니 뭘요? 형수님, 저 민서 엄마랑 갈라서기로 했어요. 네? 아니, 아픈 동서랑 이혼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네, 그러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이 쉽지. 암투병하는 와이프 제가 케어할 자신도 없고 제가 지금 그럴 여력도 안 되고요. 어차피 시한부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를 병수발을 누가 아니. 그리고 암이란 게 얼마나 돈 잡아먹는 병인데 그 부담을 누가 지라고. 안 그래도 시집 올 때부터 맨몸으로 온 주제에 암 치료한다고 시댁재산 거덜낼 일이 있니? 그럼 아픈 동서를 두 분이서 지금 내쳤단 말씀이세요? 얘 좀 봐. 사람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너 대체 누구 편인 게냐?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네 식구는 나와 민서아범이지. 민서어멈은 이제 남이남매 한 가지다. 지금 이혼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요. 이혼도 동서 뜻이 아니고 두 분이 지금 완전 아픈 동서 길거리로 내쫓은 거나 매한가지잖아요. 형수님, 듣자 하니까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내치다니요. 그 사람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게다가 아픈 그 사람 대신해서 어머니가 민서를 돌보고 있는데 저희 둘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너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동서가 지금 대장암 말기인데 민서 돌보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세요. 남이라도 그런 상황이면 아이는 돌봐줄 수 있어요. 아휴, 민서 어머니랑 짝짝쿵이 잘 맞는 건 알았다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구나. 그럼 죽을 날 받아놓은 며느리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죽을지도 모를 만큼 아픈 사람인데 가족이라면 떠받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큰엄마, 우리 엄마 죽어요? 저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엉엉 우는 동서의 딸을 달래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시댁을 나오며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사람 귀한 줄 아셔야지. 동서같이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다 두 분 정말 벌 받습니다. 아주 그냥 악담을 하는구나. 악담을 해. 아휴. 동서가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동서 같은 며느리 아내가 어딨다고 사람을 그렇게 괄시하세요? 사람 박대하면 사람 그린다고. 두 분 죄값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유, 두고 보란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 끝까지 이기죽거리며 바른 말에도 꿈쩍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심정으로 전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동서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동서의 거처를 수소문했죠. 다행히 동서의 친한 회사 동료가 동서의 거처를 알고 있더군요. 전 불어 연락하지 않고 동서가 혼자 지낸다는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불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원룸에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형님이 여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숨으면 내가 뭐 못 찾기라도 할 줄 알았어? 주영이 주인은 어쩌고 이 시간에 절 찾으러 다니세요? 걔들이 동서처럼 시한부 환자야? 한 며칠 엄마 없다고 밥 굶을 나이도 아니고 걔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동서가 지금 주영이 주위 걱정할 때야? 저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형님. 동서, 다 알고 오셨겠지만 저 시한부라니까. 이런 지하의 집에서 나가라더군요. 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민수 아빠까지 동조를 하는지. 형님, 저 완전히 헛살았어요. 참 우습죠. 죽을 때 다 돼서야 헛산 걸 알다니. 바보, 등신, 모조리. 이런 천치가 세상에 있을까요? 자학하지 마, 동서. 어머님과 서방님이 동서 배신 때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서를 바보라는 둥 평가절하하는 건 내가 두고 못 봐. 민서는 지금 어쩌고 있어요? 민서는 어머님께서 그럭저럭 잘 돌보고 계시더라. 그래도 엄마 찾으면서 자꾸 울어. 울길래 내가 얼른 엄마 찾아서 데리고 올 거라고 했어. 형님, 저 항암치료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당분간 민서 못 돌봐요. 정말 더 쏘아붙이고 집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걸. 우리 민서 때문에 겨우 참고 저만 홀랑 집에서 나온 거고요. 울지마, 동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거. 그래, 동서가 그간 진심으로 희생한 세월이 있기에 열불 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
동서 치료가 우선이잖아. 어린 민수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형님, 저 솔직히 아무것도 자신이 없네요,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어. 다 죽게 생긴 암 환자도 식단 조절 철저히 하고 치료 잘 받아서 기적적으로 완치한 사례들이 있다더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동서 나을 동안 식단만큼은 완벽하게 챙겨줄 테니까 기운 내자. 형님, 그 전에요. 저 이 주소로 좀 데려다 주세요. 이게 어딘데? 뭔 주소야? 일단 가는 길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제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에도 항암 주사를 맞고 와서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길게 설명드릴 기력이 없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생각해보니 내가 아픈 사람 붙잡고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 미안해. 저녁은 좀 먹었어? 죽이라도 하나 사올까? 생각 없어요, 형님. 그리고 여기까지 이왕 오셨으니 형님, 이 주소로 지금 좀 가주세요. 동서는 처음 보는 낯선 주소가 적힌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와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동서를 부축해서 전 제가 몰고 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어요. 뒷좌석에 거의 쓰러지듯 앉은 동서는 앉자마자 흥분한 잠에 빠져들더군요. 며칠 사이 야윈 동서의 까칠한 얼굴이 안쓰러워 전 트렁크에서 모프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습니다. 동서가 적어준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더군요. 전 처음에 그 주소를 보고 동서가 자랐다는 고아원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동서가 적어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을 본 순간 넋을 놓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왜냐고요? 3시간 넘게 운전을 오래 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도착한 곳에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보고 환영을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기 때문이죠. 전 뒷좌석에 고나게 잠들어 있는 동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동서, 이제 일어나봐. 동서가 말한 곳에 다 왔어. 벌써요?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흐른 줄 몰랐네요.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형님. 아니, 동서 그런데 주소 아무래도 잘못 적어준 거 아니야?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삐까뻔쩍한 주택 앞인데 이런 데 사는 사람을 동서가 안다는 거야? 형님, 사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저택에 사는 사람 제 친아빠예요. 뭐라고? 동서에게 친아빠가 있었어? 동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동서가 뭐라고 제게 설명을 해주려는 찰나 으리으리한 저택의 현관문이 징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그 안에서 집사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헐레벌떡 동서에게 다가오더니 아가씨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면서 연락을 하시지 왜 이 험한 길을 몹서 운전기사를 보내드렸을 텐데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이렇게 오신 거 알면 회장님께 제가 혼나겠어요. 걱정 마세요, 김집사. 아빠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원래 다음 주쯤 오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오게 돼서 그만. 갑자기 동서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는 집사라는 남자나 또 그런 사람에게 당연한 듯 대우를 받는 동서를 보자 전 이게 꿈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볼을 꼬집게 되더군요. 동서,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동서가 아가씨라니. 그때였습니다. 저택 안쪽에서 한눈에도 부티나는 노신사가 실내 가운 차림으로 한달음에 동서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미애야, 어서 오너라. 다음 주에 온다고 해서 방을 꾸미고 있었는데 기별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하니? 그래도 네가 빨리 와서 아빠는 더 기쁘다만. 그렇게 말하며 동서를 와라 끌어안는 노신사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들어가서 저녁 식사 준비할까요? 그러게. 오늘은 인원수도 많고 특별한 손님까지 더해졌으니 아녀사에게 메뉴에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해. 우리 미희가 암 2병 죽인 건 얘기했겠지? 그럼요. 아가씨가 드셔도 건강에 해로울 일 없는 메뉴로만 준비하라고 단단히 일러놓겠습니다. 미희야, 그런데 너와 같이 오신 이분은 누구니? 아빠,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형님이세요.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주신 분이요. 아, 우리 미희 형님 되시는 분이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미희를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회장이라는 동서의 아빠는 저에게 폴더 인사를 하며 황송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아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죠. 형님,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안 드려서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 동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들인지 내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봐. 미 형님 분께서 이 상황이 좀 낯설긴 하실 것 같네요. 사실 제 지난 과거의 과오로 인해 우리 미희가 그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만 들어가서 천천히 식사부터 하시면서 찬찬히 들려드리죠. 전 회장이라는 동서의 아빠의 환대를 받으며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저택의 위용에 저는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나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집은 처음 구경해본다? 집이 마음에 드세요?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 그런데 이 집이 동서 친아빠 집이라는 게 지금 더 믿기지가 않고. 저희 친아빠 집 맞아요, 형님. 동서, 친아빠가 계시다는 건 언제 알게 된 거야? 사실 친아빠 존재를 알게 된 건 오래전이에요. 엄마, 나 고아원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돼요? 미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은 미희와 같이 살고 싶어도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 미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엄마. 저 하루에 라면 한 개만 먹어도 좋으니까 제발 저 고아원에 버리지 마세요. 미희야, 누가 널 버려. 제발 엄마 마음 아프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가 딱 1년만 열심히 일해서 우리 미희 데리러 올게. 엄마하고 약속해. 엄마, 진짜 1년만 있다가 저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진짜 약속해. 그러니까 딱 1년만 여기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미희 할 수 있지? 네, 엄마. 저 그럼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을게요. 미안하다, 미희야. 엄마가 가진 게 없는 엄마라서. 그래도 엄마 부지런히 돈 모아서 우리 미희 꼭 데리러 올게. 약속. 아빠 없이 혼자서 어린 동서를 키웠던 동서의 엄마는 그런 약속을 하며 처음에 동서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어린 동서는 엄마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나름 고아원 생활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엄마를 기다렸답니다. 1년이 지난 크리스마스 날, 동서는 스산하게 내리는 쌀랑눈을 맞으며 고아원 밖에서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미야, 하루 종일 밖에서 뭐하니? 엄마 기다리는데요? 미야, 안 그래도 내게 말하려고 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엔 엄마가 미희를 데리러 못 오신단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딱 1년만 있다가 저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 선생님도 그 약속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동서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그만 병을 얻어 몸져 누워버리셨다고 합니다. 동서를 데리러 오려고 밤잠을 줄여가며 닥치는 대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간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고 급성 간경화로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요. 미희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시단다. 오늘 크리스마스 미사 지내고 내일 선생님과 함께 오늘 크리스마스 미사 지내고 내일은 선생님과 함께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가자꾸나. 동서는 엄마가 걱정돼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뜨는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초죽음 상태의 엄마가 어린 동서를 맞았다고요. 엄마, 얼굴 색깔이 왜 이래요? 미안하다, 미희야. 엄마가 빨리 돈 벌어서 미희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엄마, 많이 아파요? 저 때문에 엄마가 아픈 거 아니죠? 아니야, 미희야. 그건 절대 아니란다. 그리고 엄마가 오늘 미희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동서의 엄마는 어린 동서에게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사실은 네 생부가 있는데 네 존재를 모른다. 엄마가 죽으면 미희야, 네 아빠를 찾아가. 그런 말씀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난 동서의 엄마였습니다. 슬픔 속에 엄마를 떠나보낸 동서는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안 있어 친부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간 그 집에서 동서는 새로 가정을 이룬 친아빠의 모습을 봤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다고요. 세 부인과 그리고 그 사이 아이들에 둘러싸여 너무 행복해 보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저 틈에 내가 끼일 자리는 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발걸음을 돌렸었어요. 제가 못난 놈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사실 미희 엄마와 저는 젊은 시절 죽고 못 사는 관계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저희 집안이 원체 보수적이고 구장해서 미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동서의 엄마는 당시 준접을 묻지 않았던 동서의 친가 쪽 어른들에게 극심한 결혼 반대에 부딪혔고 어쩔 수 없이 동서의 아빠와 헤어짐을 택했다는 겁니다. 미희 엄마 살아생전 원체 자존심이 강하고 심성이 고된 사람이었어요. 미희를 임신한 사실조차 숨기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잠적해버려서 좀 마음을 접고 집안이 정해지는 혼처에
마음 없는 결혼을 했던 겁니다.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는 회장의 얼굴에 복잡하고 슬픈 회한의 감정들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미희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고 또 그러면서도 한없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생사도 몰랐던 딸이 생겨서 당황스럽진 않으셨죠? 아니요. 전 집안이 정해둔 원초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속 미희 엄마를 못 지은 탓에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국 본처와는 불화만 거듭하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 조정 기간 중에 본처는 병으로 명을 달리했고요. 사는 재미라고는 없이 고독하고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 미희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시한부 선고받고 남편이랑 시댁에서 내쳐지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그래도 아빠밖에 없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야 미인이가 더 빨리 아빠를 찾지 않은 게 야속하다만 이제라도 날 찾아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눈물을 훔치며 아픈 동서를 꼭 끌어안는 회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동서는 회장님인 친아빠의 세심한 케어 속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공기마저 좋은 그 시골의 대저택에서 가정부와 집사의 도움을 받으며 암투병을 해나갔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은 동서를 위해 제가 매주 찾아가 공수해 주었죠. 제 유일한 특기가 요리인데 아픈 동서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서 항암 식단을 제가 철저하게 맞춤으로 준비해줬고 동서는 제가 만든 음식들을 무척 좋아하고 잘 먹었습니다. 동서는 친아빠의 지원으로 미국까지 가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2년 정도 투병한 후에 기적적으로 암 완치라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어요. 참, 그동안의 시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서의 친아빠는 동서가 시댁에서 그런 푸대접을 받은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더군요. 오랫동안 큰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회장님이라 그런지 인맥 또한 남달라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이끌고 동서의 이혼을 감행하시는 겁니다. 뭐? 그원인이가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말이냐? 엄마, 민서 엄마가 예전에 민서 엄마가 아니에요. 친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장인어른이 춘재벌이라잖아요. 뭐? 춘재벌?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없다더니 앙큼한 것 같으니라고. 엄마,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민서 엄마한테 싹싹 빌어요. 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동서의 친정 배경을 뒤늦게 알고 동서가 친아빠와 사는 대저택에 찾아가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회장님께 소금 세례를 받고서 주랭랑 치며 쫓겨났다는 소식을 동서네 집의 집사에게서 저는 전해 들었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서의 양육권을 주장하다가 시어머니는 동서에 대한 인격적 학대와 갑질을 한 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게다가 동서가 시집 오기 전부터 시동생을 뒷바라지한 과거사가 인정되어 법원은 거액의 위자료를 시동생에게 물어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내게 생겼으니 아유, 도환이랑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어. 어머님, 이혼 당하신다는 말은 좀 그런데요. 동서가 시한부 선고받고 먼저 이혼하라고 조명하신 게 어머님 아니세요? 그건 민서 어머니 네 집딸인지 모를 때 얘기 아니냐. 상황이 바뀐 걸 뻔히 알면서 넌 그런 소리가 나오니? 너 가만 보니
시애미 먹으려고 그런 소리 일부러 하는 것이더냐? 아, 설마 어머님. 며느리인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매기는 말을 하겠어요. 전 능청스럽게 시어머니를 한껏 약 올려주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위자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난감해하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보자니 참 고소하면서도 실소가 나오는 게 사실이었죠. 기나긴 이혼 소송이 이렇게 시원하게 마무리되면서 동서도 기적적으로 암을 완치하고 오랜만에 동서는 환하게 웃으며 민서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모든 일이 다 잘 처리됐어요. 그간 저 먹는 것도 그렇고 항암식단 신경 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동서 아버님이 워낙 능력 있는 분이라 동서가 좋은 치료받아서 그런 거지 뭐. 이혼이 동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저희 아빠가요. 안 그래도 형님께 그래서 제안 하나 하고 싶으시대요. 무슨 제안? 막역지간으로 지내는 백화점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 식품 코너에 형님 반찬 가게 하나 내드리고 싶으시다고요. 어머, 정말? 아, 그런데 난 그런 백화점에 가게 내려려고는 안 돼, 동서. 당연히 권리금은 저희 아빠가 지원해 주신대요. 제가 기적적으로 암 완치한 건 다 형님 덕분이라고. 그 정도라도 꼭 사례를 해드리고 싶다고요. 부담스러운 나머지 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동서의 아빠 회장님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전 그 호의를 감사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동서 덕분에 전 졸지의 반찬가게 사장님이 된 셈이죠.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시작한 반찬가게였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와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요즘입니다. 참,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 두 사람 동서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마련한다고 사채까지 끌었었는데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최근에는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거푸 떨어지는 고시 시험은 애진작에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나마도 붕어빵이 맛이 별로고 주인들이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서 파리가 날리는 근황입니다. 사람을 박대하면 사람은 그린다. 여기서 사람을 그린다는 말은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게 된다는 뜻이라는데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말로를 보면 말이죠. 모쪼록 착한 동서가 건강을 회복하고 재력가인 친아빠까지 상봉해서 어린 딸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착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내일도 누구보다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